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HLB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HLB가 0.67% 정도 뭐 좀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뭐 아직까지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다. 여기서 이제 하방이 크게 나왔고, 하방이 나온 이후에 이제 5일선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좀 보여주다가 바닥권을 좀 잡고 나서 21선 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줄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까지 뭐 완전 저점을 잡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우리가 관망을 해보면서 좀 대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사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좀 그래도 유의미한 내용들이 좀 나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좀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자, 늘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지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튜버들이 그래도 이거 먹고 사는데,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초도 안 걸려요. 1초. 밑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데, 자, 1초도 안 걸리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이 HLB 관련해갖고, 자, 우리가 주가가 막 지루하고 이럴 때는 막 주가 백날 쳐다보는 것보다 우리가 뭐 지금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번, 뭐 단독이 아니라 병용에 왜 매달리냐? 그냥 리보세라님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만다고 같이 병용해갖고 이렇게 진행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간암 임상에서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뭐 약물들을 좀 비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단독으로도 해보고 뭐 이렇게 병용으로도 해보고. 근데 지금 이제 리보세라님 캄렐리주맙의 조합, 캄렐리주맙은 이 PD1이죠. PD-1이고 하나는 리보세라님은 BGFR 저해제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병용을 할 경우에 각 물질의 어떤 단독 처방 대비해서 현저히 높은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길게 임상을 해본 결과 이게 커다란 효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OS 값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경쟁 약물인 로슈의 어떤 디센트릭 아바스틴 조합이랑 그리고 임핀지랑 임주도의 조합보다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런 부작용들도 물론 있긴 했었지만 모두 이제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간암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될 경우에 어쨌든 세계 첫 BGF TKI 약물과 PD1 약물의 조합이기 때문에 한정된 좀 치료 기전으로 인해 갖고 어떤 새로운 치료 옵션을 기다리던 환자한테는 좀 좋은 좀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옵션을 줄 수 있다는 소리죠. 쉽게 말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병용을 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너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병용을 할 경우에 무조건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야지 이거를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 시너지 효과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어떤 반응률이라든지 어떤 지속 시간에 있어서 유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제 이 병용을 무조건 이걸 해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거를 이제 세트 메뉴로 해서 임상을 했고 뭐 1상, 2상, 3상 해갖고 그동안 왔기 때문에 단품으로 따로 가져가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또 비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병용 조합으로 갔을 때 약간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예요, 특허. 특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독이 아닌 병용으로 신약 허가를 받으려는 것은 특허 기간을 염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 리보세라닙은 이제 단독 요법으로 이제 중국의 지역에서 이렇게 글로벌 허가를 받은 적이 아직 없어요. 그 때문에 이제 물질 특허 기간은 이렇게 이제 만료가 됐지만 이 경쟁사들이 따라 이제 출시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경쟁사들이 이 리보세라닙의 어떤 복제약을 출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리보세라닙이 이제 단독으로 이제 염조성물 특허가 2019년도 2019년도고 리보캄렐 병용 같은 경우는 이 용도 발명 특허가 2038년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국가에 따라서 플러스 5년이 더 추가가 가능한데 하여튼 두 약물을 병용을 했을 때 훨씬 더 긴 특허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쟁 개발사들이 이제 추후에 이런 리보캄넬의 어떤 병용요법을 카피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이 키트루다와 함께 합쳐갖고 뭐 사용해보고 싶다 뭐 하더라도 리보캄넬의 이 키트루다를 곁들여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하필은 항서제약이랑 같이 했어야 되냐? 왜 양곤 회장은 항서제약을 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 여러분들 그 리보세라닙의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어드벤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드벤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 이제 중국 내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요걸 갖다가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밖에 있는 이 글로벌 권리 같은 경우는 이 LSK, 현재 지금 HLB랑 엘레바가 되겠죠. 요 권리를 지금 HLB랑 엘레바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HLB가 그 엘레바를 인수를 하잖아요. 인수를 하고 중국 외 리보세라닙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쪽은 항서와의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병영으로 엮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어떻게 봤을 때 이 이해관계가 다 있었다라는 소리죠. 하필이면 임상적으로 봐도 리보세라닙이랑 캄렐리주맙의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의 데이터의 근본은 이런 조합으로 인해 갖고 FDA 임상이 이제 진행된 것이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파트너를 항서제약에서 뭐 다른 회사로 바꿔버리면 임상 다시 해야 돼요. 그러면 그동안 쏟았던 시간, 돈, 확률 모두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이런 임상이라든지 제조, CMC 같은 인프라 경험이 굉장히 사실 커요. 이번에 사실 FDA한테 빠그라지긴 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셋업대로 가야지 승인, 출시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PD1을 이거 또 바꿔 달게 되면 이거는 조져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것이 어떻게 잘 돼갖고 간암 1차 치료제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그죠? 자, 그럼 간암 1차에서 우리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약물 아바스틴에 대한 이 금기군 중심의 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 예를 들어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정맥류가 있거나 뭐 단백류가 있는 사람한테는 아바스틴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보기보다 많기 때문에 이때 이 캄렐리주맙이랑 리보세라닙 같은 이런 병용이 대체를 하는 겁니다.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이제 대체 병용이 앞으로 이제 자리를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EMA 신청도 물론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 가장 유럽 쪽에 대한 이런 확산이 좀 느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채택 싸움에 있어갖고 뭐 속도가 어디서 붙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아시아 쪽에서 가장 좀 세게 붙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미국,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급여 협상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A에서 뭐 승인 권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 미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점유율이 한 5%에서 8% 정도.
요 정도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기본 약간 이제 그냥 중간 정도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10에서 18 가장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좀 낙관론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사실 이제 출혈이라든지 내시경 회피 니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혈관에 대한 이런 성장을 막는 약이기 때문에 출혈 위험 때문에 못 쓰는 환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 충분히 뭐 2, 30%까지도 가능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봤을 때 10%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사용이라든지 공급, 가격만 받쳐주면 이것도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HLB가 항서랑 붙는 이유는 굉장히 심플한 이유예요. 승인 근거가 둘이 같이 낸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트너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재임상을 해야 돼요. 시간 돈 다 깨집니다. 게다가 병용 특허가 2038년까지 이기 때문에 사업성도 병용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이제. 항서의 CMC 보안이에요. 요것만 이제 끝나게 되면, 이 문만 통과가 되게 되면 우리는 이제 FDA 승인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CMC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려면 이제 제출에 대한 공시나 보도가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면서 클래스 1인지 인지 이게 판단이 돼야 되고, 1이면 허가 가능성이 올해 안도 가능하고 2면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된다. 요 부분만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MC에 대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주가로 현재 반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원상 회복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나와주게 되면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양봉이 크게 하나 나올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 조금은 우리가 덜어내고 다시 한번 눌렀을 때 매수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슈를 우리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변화로 이제 봤을 때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이제 들어와 주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제 살 요놈들이 그동안 매도했던 물량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좀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 2, 3일은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얘네들의 투심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거기까지고, 지금 기타 법인 창구에서도 좀 심상치 않게 이런 좀 물량들이 이제 들어와 주고 있는데, 뭐 대주주 물량이 보통 이 기타 법인 창구에서 많이 잡히긴 합니다만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억측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사팔사팔 거리면서 물량을 살짝씩 모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저점이 완벽하게 잡혔다라고는 볼 수 없다,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에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면서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제가 또 들여갖고 또 수익을 봤는데, 단타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좀 이런 HLB에 대한 이런 실시간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 주린이 보호구역 무료 텔레그램에 좀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금 영상을 다루고 있는 종목들에 있어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료 추천주까지도 같이 드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주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 난이도가 쉽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김 대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매매하는 타점을 이제 그대로 이 텔레그램에 이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단순히 이걸 통해서 막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보다도 공부를 좀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는 뭐 5%, 운 좋으면 뭐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수급주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매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딱 정해 드리고요. 분할 매수 딱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5% 이탈식 컷.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손절가를 딱 찍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 여기 종가 베팅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종가 베팅도 역시 마이너스 5% 이탈식 컷. 여기에 이제 보시다시피 매수 그리고 이제 매도 우리가 이제 한 5%에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본의 아니게 좀 이게 너무 추세가 좋다 했던 경우는 이런 중앙 첨단 소재처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운 좋을 때 68%까지 수익을 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희는 이제 단타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오버나잇이 필요하다 싶으면 끌고 가는 매매를 또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조작이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조작이 아니고요. 제가 HTS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이제 매매한 내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매수했고 매도했고 그죠? 요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매수 매도 22% 정도 상승이 나왔고 넥서스 같은 경우는 중앙 첨단 소재 한번 볼까요? 중앙 첨단 소재. 자, 요렇게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제가 여기서 이제 매수 해갖고 여기서 매도 해갖고 총 68%까지 수익을 봤지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아까 뭐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매매를 했던 이 HCT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 여기서 매수했죠? 또 매도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매도 타점을 HTS 안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건 조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매수 매도 타점 제가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 하시길 바라겠고 항상 좀 우리가 너무 이제 리스크 있게 너무 많은 비중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물리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좀 소액으로 좀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참여 방법은 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로 단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 자 어쨌든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텔레그램 들어오시게 되면 반응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를 좀 한번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6492-1704로 단기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